안녕 여러분. 오늘 현대시 나비와 광장 수업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 4편 모두 다 수업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잘 챙겨주세요. 나비와 광장은 김규동 시인의 작품이고, 자, 현대인이 문명사회를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냉혹한 현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화자를 주인공을 나비로 표현해서 나비가 처한 현실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비유가 되겠죠? 자, 작품의 감상과 이해의 길잡이 잠깐 보시면, 이 작품은 기계 문명과 폭력의 공간 속에서 연약한 존재가 겪는 상실과 저항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라고 설명 봐주시면, 이런 설명들이 보통 보기 박스에 많이 나오죠. 기계 문명과 폭력의 공간, 이게 바로 현대 문명의 특징이야. 현대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총합, 그것이 현대 문명인데, 그걸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기계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것들이 상당히 폭력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작은 연약한 존재, 얘는 지금 뭐야? 나비가 되겠죠? 나비에 비유했어요. 어찌 보면 현실에서는 기계 문명, 폭력의 공간이라는 도시사회 속에 인간이 이 폭력을 겪고 상실을 겪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지. 자, 활주로와 제트기로 대표되는 냉혹한 문명, 즉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것들이어서 활주로와 제트기는 냉혹한 문명이고, 그 안에 나비는 좌절과 비극적 인식을 겪게 되는 연약한 존재가 되겠다. 감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다양한 심상들이 나올 거고요. 피 묻은 파편과 인광의 조수 속에서, 조수가 뭐야? 조수 간만에 차 할 때처럼 파도예요. 밀물 썰물 속에서 날개를 파닥이는 나비의 모습은 이상이 여기요. 요거 체크하고 갑시다. 결국 나비도 비유적인 존재인데, 이상이 짓밟힌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존재의 몸부림, 이질어진 망가진 날개로 다시 비상을 시도하는 나비. 좌절하지 않죠? 날개가 망가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비상, 날아오르려고 해. 나비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신화와 맞서는 인간의 실존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이 나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인간의 존재적 의미, 의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주제의식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야. 박스 속으로 나오면 잘 체크해 주세요. 김규동 시인은 1925년에 주로 활동했지만, 여기 잠깐 체크하고 갑시다. 전후 모더니즘 문학을 이끌었다고 했으니까 주로 활동한 시기는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가 되겠죠. 전쟁과 분단, 현대 문명의 폭력성,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들을 전후 한국 모더니즘 문학이라고 하는데,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경험이 인간에게 굉장히 어떤 좌절과 상처가 됐을 텐데, 그것에 비해서도 그걸 경험했음에도 비판은 하지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도시의 비정함, 비인간적인 모습과 기계적인 문명의 건조함, 도시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존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작품 정리는 178쪽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한꺼번에 합시다. 자, 1연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면들을 굽어본다. 자, 여기 화자가 정확히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흰 나비를 보고 있어. 즉 얘가 바로 시적 대상이고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죠. 자, 요게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대상이야.
근데 이 나비가 있는 공간이 어디야? 활주로. 활주로는 굉장히 현대 문명의 상징이에요. 거대한 자본과 기계의 노동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 활주라는 곳이 우리가 요즘은 뭐 공항의 활주로 너무 자연스럽고 공항 그러면 여행을 가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활주로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활용되고 그 전쟁의 어떤 폭력, 피해를 더욱 많이 키운 것이 비행기야. 그렇죠? 그 비행기들이 뜨고 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활주로는 여기 시가 일어나는 작품 속의 시적 공간이자 동시에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1950년대, 60년대 뭐 이렇게 보면 우리도 뭐 6.25 전쟁을 겪고 뭐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을 겪었지만 비행기라는 건 정말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하늘을 나는 상황까지 만들어준 대표적인 기계 문명의 산물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1연에서 시의 어떤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나비가 한 마리 날고 있어. 근데 얘가 뭐 예쁘게 꿀 따러 다니는 게 아니고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데 꽃을 찾아 날아가야 그게 정상인 나비인데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렸대요. 즉, 이 나비의 상태는 방향감을 상실했어. 마치 인간이 삶의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경험이잖아. 전쟁을 겪으면서 삶의 의미가 뭐지? 우리가 굳이 왜 살아야 되지? 인간은 너무나 잔인한 존재야. 이런 전쟁의 상처 때문에 삶의 방향을 상실한 거랑 비슷하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굽어본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뜻인데 나비 눈에 보이는 것은 나비가 원래 풀밭, 꽃밭 이런 데 날아다녀야 되는데 얘가 지금 활주로를 날고 있기 때문에 뭘 보고 있어?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 너무나 잔인하지. 육체가 파편, 조각났어요. 그게 전쟁의 참상이잖아? 나비의 눈에 비친 활주로의 모습이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야.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지. 이걸 전쟁의 상처와 흔적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나비가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활주로이지만 그 활주로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쟁의 피해를 보여줘. 그러니까 얘는 꽃밭을 찾아가야 되는데 꽃도 안 보이고 온통 이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만 보인다는 건 얘한테는 패닉이죠. 얘한테는 무서운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극한적인 상황이다. 자, 이형 갑시다.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자, 지금 장소는 똑같아요. 이 허망한 광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활주로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허망한 광장인데 얘가 어떤 공간이야? 기계처럼 자결하는 심장을 죽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그러한 광장이야. 광장을 수식하는 어구예요. 일단 허망하다 자체가 부정적이죠. 근데 여기 보면 활주로 오랜 유역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아예 체크하고 갑시다. 활주로가 허망한 광장이야. 그리고 저기 뒤쪽에 보면 오랜 유역이란 단어가 있어요. 같은 장소. 유역이라는 건 어떤 근처, 강 근처, 뭐 물이 흐르는 근처를 유역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같은 상황, 같은 공간을 보고 있어요. 나비와 광장이 그 광장인 거야. 광장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넓고 평평한 말 그대로 비행기가 뜨고 좋은 그런 장소이지 전혀 풀한 폭이 이런 거 없어요. 동물도 없지. 동물, 식물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여기서는 전쟁 때문에 인간들도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다 폐허가 된 상태니까 이 삭막한 공간에서는 자연의 식물들이 하나도 없어. 동물도 없죠. 그러니까 한 모금 생물도 없어. 어떤 쉴 수 있는 우리 샘물이라고 그러면 오아시스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 어떤 삶의 휴식, 안식 이런 게 될 공간이 없어. 즉 거꾸로 나비는 한 모금 샘물이라도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죠. 자, 그래서 이 허망한 광장은 활주로, 오랜 유역하고 동일한 시어고 나비가 방향감을 상실하는 공간. 왜냐면 여기서 이제 찾아갈 나의 목표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선 잠시도 쉴 수 없는 여기 포인트. 절망적인 공간이다. 자,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자, 어린 나비를 수식하는 표현 보세요. 자, 앞에 1연에 있었던 흰 나비가 어린 나비예요. 어려요. 어리다 그러면 우리 왠지 굉장히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야. 상처받고 망가지기 쉬운 존재죠. 얘가 보시면 어리다는 건 연약하고 순수한 나비의 모습인데요. 우리 전쟁이라는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상황에 있어서 연약하다는 것만큼 망가지고 다치기 쉬운 게 없지. 나비의 안막, 나비의 안막이라고 그러면 눈에 어떤 여러 가지 막이 있어서 상을 비추게 하잖아. 근데 나비에게도 눈이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 날아다닐 거야. 그런데 나비의 눈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좀 뭔가 과학적인 사전적인 의미의 그런 뜻이 아니라 안막이 있어야 눈을 보는 거죠. 눈앞이야. 그런데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한다는 건 도저히 어떤 것들을 파악하거나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 나비가, 여기 체크할게요. 우리 예전에는 보통 이제 활주로 이런 경우에 보면 시야가 탁 트인 지역에 많이 만들어지거든. 우리나라도 뭐 주로 공항 근처에 바다가 많이 있거든. 예전에는 심지어 뭐 강이나 바다 옆에 활주로를 만들면 전쟁 중에도 뭐 심지어 미국은 항공모함 같은 거 바다 위에 띄우잖아. 거대한 활주로를 가지고 있죠. 옆에 투명한 광선의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 우리 바다 물빛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 그런데 이 녀석이 너무 이 눈부심이 좋은 쪽의 눈부심이 아니야. 얘를 눈이 멀게 만드는 거야. 누구를? 나비를. 나비의 눈을 멀게 만들 정도의 거대한 공간. 얘 때문에 나비가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렸어. 우리 왜 갑자기 왜 뭐 자전거 타거나 자동차 같은 거 타고 방향을 막 가는데 반대편에서 강렬한 빛이 반사되어 오면 눈이 멀 것처럼 그래서 순간적으로 눈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활주로에서 어린 나비가 바다에 의해서 안막이 차단당했어. 눈이 먼 것처럼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여전히 혼란스럽게 방황하고 있죠.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자, 지금 보면 광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공의 해안. 진공 상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 소음도 없잖아.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즉 과묵한 묘지인 것 같아. 우리 왜 바다 같은데 사람이 우리 공평원 같은데 보면 어느 날 도시나 이런데 뭐 좀비 세상이 된다거나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지구가 멸망했어. 그런 상황을 보면 거대한 폐허처럼 막 이것저것 막 다 망가진 느낌인데 거기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어. 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사실 묘지 같죠. 거대한 무덤같이 보인다는 거야. 광장의 모습들이 왠지 죽음의 의미하고 이미지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여기 직유법 썼죠? 뭐뭐처럼. 그리고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 비행기가 이렇게 이것도 아니다. 비행기가 다리가 이렇게 쭉 있어.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 비행기가 슉슉 날아가면 비행기가 지나간 자국으로 하얗게 하늘에 흔적이 남죠. 그게 백선인데 숨같은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뭐야? 얘가 계속 뭔가 이 광장에는 제트기들이 막 날아가,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아니야? 근데 제트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얀 선이 남았어. 우리 아까 그랬잖아. 비행기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거대한 과학기술의 결정체이면서도 그 녀석이 죽음의 폭탄을 싣고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요 광장의, 여기서 지금 괄호친 부분의 광장의 모습들은 굉장히 삭막하고 뭔가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게 없지. 아무것도 시체가 보이진 않지만 그냥 나한테는 왠지 느낌이 묘지하고 비슷해.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세에 밀려. 인광 그랬어요. 인광. 인광이란 빛의 자극을 받아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멎은 뒤에도 계속하여 내는 빛. 그러니까 뭔가 반사되는 어떤 빛이 그 흔적 같은 게 남아있다는 거지. 빛을 받았어. 그래서 뭔가 반짝여. 근데 그 빛을 가하는 녀석이 사라졌어. 그러고 나서도 그 잔광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조수,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흰나비는 말없이 여기요. 나비가 이런 무덤 같은, 과묵한 묘지 같은 요 상황에 이스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광장의 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은 나비의 모습. 우리 왜 나비는 날개가 망가지면 뭐 꿀을 따러 갈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잖아. 이 활주로에 있던 나비가 날개가 이스러졌대요. 근데도 완전히 죽진 않고 겨우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사연 보세요.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자, 지금 대꾸 처리되어 있는데 체크해보면 위에 두 줄이 하나의 문장이고 얘네 둘이 정확히 문장이 대구를 이룬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어느 지점에 뭐뭐 것인가. 자, 여기도 보면 어느 지점에 어느 지표에 장소에 뭐뭐 하는 것인가 뭐뭐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정확히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봐봐.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 잘 모르겠어. 미래가 불확실한 거야. 지금 너무 폐허가 됐고 적막해서 그냥 하얀 백지장처럼 우리 왜 그렇잖아. 미래가 어떨 거라고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얘. 시간이 오긴 오겠지.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즉 우리가 뭐 장밋빛 미래 이러면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암울한 미래 그럼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얘는 미래가 하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하얀 게 순수함이 아니라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과연 우리가 다시 우리가 누렸던 평화로운 삶이나 원래의 긍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전쟁의 그 끔찍함을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회의감이 들어. 그래서 대구가 미래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 이건 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회복하려면 아름다운 영토, 그쵸? 나비가 마음껏 날아다니고 꽃에 꿀을 따고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나비가 살고 싶은 공간이야. 나비한테 아주 이상적인 공간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정반대인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현재 나비의 상황과 대조적인 공간이다.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모든 게 파편화되어 있는데 다 망가졌는데 다 파괴됐는데 언젠가 화려한 희망이 필까? 사실 희망이라는 것도 미래하고 관련이 있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자, 마지막 5형 갈게요.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참 절망적인 말이다. 신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이 둘이 모두 다 승천해버렸대요. 승천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뜻이잖아. 여기 두 행 묶어서 보시면 결국은 신의 은총과 기적이 승천해버렸다는 얘기는 인간들 곁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기적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 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자, 요 말도 되게 뭔가 장엄한데 비장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신도 이제 존재하지 않고 기적도 이젠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스스로와 더불어 대결할 거야. 네가 남나? 내 목숨이 희망을 찾을 수 있나? 비행해서 나의 꿈 이상적인 상황을 찾아갈 수 있나? 아니면 그러다가 내가 죽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나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적이죠. 근데 이거는 장엄한 각오야. 그쵸? 뭔가 개인적이거나 뭔가 희망적이지도 않고 뭔가 거대한 운명을 건 대결 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얘는 또 한 번의 스스로의 신화라고 했으니까 새로 만들어가는 거야, 스토리를. 그럼 뭡니까? 혹시라도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에 우리 이거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거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지가 된다는 거죠. 결국 얘는 목적지는 향했어.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이야. 여기가 목적지인데 여기를 가려면 다시 나 이 부러진 여긴 부러졌다고 하긴 좀 그렇죠. 이지러진 망가진 날개를 가지고 다시 뭐해? 비행하려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히 여기 치어의 대립 구도를 요거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한데요. 흰 나비가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야. 인간이 그렇죠. 인간은 우리가 되게 평온하고 평화로운 시기엔 잘 모르지만 사실 되게 연약한 존재야. 전쟁이 나면 되게 수많은 생명들이 쉽게 목숨을 잃잖아. 그거에 비해서 광장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공간, 폐허의 공간 너무 허망해. 비정하고 황폐한 현대 문명, 전쟁의 상처. 이 상처 앞에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거야. 그래서 전쟁으로 상처 입은 현대인이 바로 흰 나비를 상징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어떤 전쟁의 상처를 입은 현대인들이 상처 입고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비로소 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절망 속에 그럼 포기할 거야? 아니야. 뭔가 다시 시도해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실존적 자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어랑 묶어가지고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OX 문제 쭉 풀어주시고 응용 문제까지 보시고 여기 보시면 핵심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요. 전개 과정에서 작품 전개 과정이 시상 전개입니다. 시의 흐름이니까 요거 봐주시고 자, 특징 정리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로 반드시 나오니까 요거는 꼼꼼히 잘 봐주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고 지금 우리 여기 178쪽 뒤에 완벽히 알맞은 설명으로만 묶어놨으니까 요거 반복해서 읽어보기. 특히 여기 보시면요. 자, 이제 대비적 이미지, 갈등 구조, 잠깐만요. 갈등 구조와 긴장감 부각, 시각적 이미지는 냉혹한 현실의 폭력성과 위압감. 아까 뭔가 피 묻은 육체의 파편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있었죠? 상징적 시어, 현대 문명 비판, 주제, 표현, 그리고 현재형 어밋. 아까 마지막에 딱 했어요. 한다. 이건 마치 이 고민, 나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의 형식. 이거 잘 보셔요. 서리감 아니에요. 서리법 아니야. 이건 서리법은 강조할 때 쓰는데 얘는 정말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떨까? 라고 회의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죠. 궁금한 거야. 우리한테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근데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거든? 상황은 절망적이긴 한데 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 수업 시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요거 문제 강의 필기 내용 잘 정리하시고 네, 문제까지 풀어오기 숙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